축구 선수들의 친정팀 복귀는 큰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만약 그 선수가 친정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떠난 선수이거나 현재 역대급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면 더 큰 이슈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친정팀으로 복귀하면 난리 날 것 같은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선수들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는 메날두 시대의 뒤를 이을 선수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현재 극찬을 받으며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선수라 평가받는 음바페는 모나코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모나코 역사상 최연소 1군 데뷔 기록과 최연소 득점 기록을 새로 세우며 모나코 레전드인 앙리의 기록을 갈아치웠죠. 이후 1617 시즌 모나코의 리그 우승과 챔스 4강 진출을 이끌며 전세계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1억 8천만 유로, 한화 약 2,400억 원의 이적료로 음바페를 영입하는데요. 파리로 이적한 음바페는 18세의 나이로 2017 발롱도르에서 7위를 기록합니다. 이후 시즌이 끝나고 프랑스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참가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 득점을 기록하죠. 프랑스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에 2018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전세계 21세 이하 선수 중 한 명에게 주어지는 코파 트로피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게다가 2018 발롱도르에서 4위에 오르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18-19 시즌은 리그에서만 33골을 득점하며 리그왕 득점왕에 올랐고 시즌 총 43경기 39골 15도움으로 시즌을 마쳤죠. 19-20 시즌 내는 챔스 결승까지 올랐는데 챔스 결승에선 좋지 못한 활약으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런 음바페는 파리와의 계약이 2022년 끝나기 때문에 많은 이적설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음바페의 이적료는 2억 유로, 한화 약 2,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그가 현재 가장 유력한 행선지인 레알 마드리드나 다른 빅클럽으로의 이적이 아닌 친정팀 AS 모나코로 이적한다면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불륜 이슈, 팬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주장직을 박탈당하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마우로 이카르디입니다. 이카르디는 어린 시절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활약했는데요. 2011년 삼프도리아 유스팀에 임대 이적해 7월에 완전 이적하였습니다. 그렇게 12-13 시즌 데뷔한 그는 리그 31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해 팀 내 득점왕이 되었죠. 12-13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카르디는 여러 팀들의 오퍼를 받아 인테르로 이적하는데요. 이적 이후 1-4-1로 시즌부터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죠. 리그 36경기 22골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세리아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15-16 시즌에는 새 주장으로 선임되어 인테르를 이끌었는데요. 이후로도 꾸준히 득점력을 선보이던 이카르디는 17-18 시즌 생애 두 번째로 세리아 득점왕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부진에 빠져있던 인테르를 6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카르디는 18-19 시즌 축구가 아닌 사생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카르디의 아내 완다는 방송에서 인테르 백스테이지의 속사정을 자주 까발렸고 인테르 선수단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이에 페리시치가 이카르디에게 완다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죠. 그러나 이카르디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태가 폭발했습니다. 이에 인테르는 이카르디의 주장 완장을 빼앗아 한다노비치에게 부여했죠. 이에 이카르디는 자신에게 주장 완장을 돌려주며 사과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나오지 않겠다며 스스로 경기 출전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인테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파리 생제르맹 임대 이후 완전히 이적했죠. 이렇게 인테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선수단의 지지를 잃어버린 이카르디가 만약에라도 친정팀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정말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인테르의 선수단이나 팬들 역시 그의 영입을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맨시티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일카이 귄도안입니다. 귄도안은 여러 유스팀을 거치고 보험에서 성인 무대까지 밟았는데요. 하지만 기회를 받지 못하고 니른베르크로 이적을 떠납니다. 귄도안은 감독의 눈에 띄게 되어 주전 선수로 뛰며 큰 도움이 되었죠. 결국 누리샤인을 떠나보낸 클롭이 그를 도르트문트로 데려왔는데요. 초반에 포지션 변경으로 인해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내 적응해 나가며 리그 우승에 일조합니다. 그렇게 도르트문트 중원의 핵으로 성장한 그는 매우 뛰어난 활약을 선보여 챔스 준우승에 기여했죠. 하지만 13-14 시즌 장기 부상을 당합니다. 시즌 중반 겨울 휴식기 직전 도르트문트가 강등권까지 떨어지는 등 최악의 행보를 보이자 팀을 떠나겠다는 식의 인터뷰가 늘어나면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결국 15-16 시즌이 끝나고 도르트문트를 떠나 맨시티로 이적합니다. 이적 후 귄도안은 약간 내려온 모습으로 애매하다는 평을 받았으나 다비드 실바가 팀을 떠난 이후 제2의 야야 투레로 중용받고 있죠. 이번 시즌 귄도안이 출전한 맨시티의 EPL 10경기에서 7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을 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귄도안이 결장한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귄도안의 영향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전반기 키커 랑리스트에서 월드클래스로 선정되었고 프리미어리그 1월 이달의 선수상과 에티하드 1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축신 모드를 보여주고 있는 귄도안이 이전 친정팀인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된다면 도르트문트의 전력이 훨씬 상승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도르트문트는 리그 6위로 이전 시즌보다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귄도안의 이적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세계 최정상급 미드필더인 은골로 캉테입니다. 캉테는 1월16 시즌 레스터시티로 이적하며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는데요. 시즌 초 적응기를 거친 이후 주전 자리를 차지한 캉테는 뛰어난 폼을 보여주며 레스터시티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게 됩니다. 캉테는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완벽한 데뷔를 했죠. 결국 EPL 최다 연속 경기골을 기록한 제이미 바디와 1월16 시즌 EPL 유일의 10 기록자였던 리아드 마레즈와 함께 레스터시티 동화 우승의 주역 중 한 명으로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캉테는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고 결국 그를 노리던 첼시로 이적하는데요. 첼시로 이적한 캉테는 첼시 중원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어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시즌 내내 월드클래스급의 활약을 선보였고 PFA 올해의 선수상, FWA 올해의 선수상, 사무국 선정 EPL 올해의 선수상을 모조리 싹쓸이했죠. 또한 1617 시즌의 활약에 힘입어 2017 발롱도르 8위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현재 2021 시즌 역시 첼시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활약하며 팀의 중원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첼시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캉테가 레스터로 복귀하게 된다면 레스터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팀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챔스 티켓을 차지하는데 더욱 유력한 클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축구계 악동 마리오 발로텔리입니다. 발로텔리는 15살의 나이에 데뷔전을 치를 만큼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바르셀로나가 그를 영입하려 했지만 실패하며 인테르로 이적하게 되죠. 17세의 어린 나이로 데뷔, 교체 출전이 많았는데도 3시즌 동안 리그 20골, 모든 대회 28골을 넣는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0910 시즌에서는 주제 무리뉴 감독하에 여러 경기에 출장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발로텔리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인테르는 그 해에 트래블을 달성하게 되고 발로텔리 역시 꿈에 그리던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맨시티로 이적 후 기행을 일삼았고 결국 AC밀란으로 이적했죠. AC밀란에서 시즌의 절반밖에 안 뛰었음에도 13경기 12골을 넣으며 밀란의 챔스 진출에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행을 일으키지 않고 팀의 에이스로서 활약을 이어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겠죠. 하지만 밀란과 대표팀의 부진으로 언론과 팬들에게 까이던 발로텔리는 팀을 떠나 리버풀로 이적했는데요. 리버풀로 이적 후 발로텔리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립니다. 25라운드가 되어서야 리그 첫 득점에 성공했죠. 다니엘 스터르지가 부상에서 복귀하여 자신의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갔음에도 여전히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4-2로 시즌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 한 골에 그쳤죠. 이렇게 리버풀에서 부진한 발로텔리는 리버풀에 있는 동안 훈련 시간에 자주 지각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한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리버풀의 팬, 좋은 관계를 유지한 최고의 동료들과는 별개로 나는 리버풀 구단을 싫어했다. 리버풀로 이적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발로텔리는 리버풀에서 만난 2명의 감독 브랜든 로저스와 위르겐 클롭의 지도 방식이나 성격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죠. 이렇게 리버풀에서 부진하고 리버풀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발로텔리가 리버풀로 복귀하게 된다면 축구계에 정말 큰 이슈가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친정팀으로 복귀하면 난리 날 것 같은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